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. 오늘은 침 맞고 목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예전부터 침을 맞고는 손에 물을 묻히지 마라, 침구녕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. 요즘도 침 맞고 나서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그런 말을 물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상처만 봐서 침으로 인한 상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시돼도 좋을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. 침의 굵기가 바늘보다 가늡니다. 보통 제가 잘 쓰는 침의 굵기가 보면은 0.35mm 정도고, 그리고 좀 굵은 게 0.40 정도이니 그것 가지고는 그 침으로 슛해 가지고는 그 상처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보통 보면은 한 5분 정도, 길어도 5분 정도의 그 흔적은 다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침 갖고 피부에 뭐 물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낸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. 다만 침 종류 중에서 조금 굵은 침들이 있습니다. 그 삼릉침과 요즘 나오는 도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침은, 삼릉침은 생긴 것이 모처럼, 끄트머리가 모처럼 생겨가지고 각이 3개로 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피부를 세 가지 방향으로 쭉 찢어가지고 벌리는 침이라. 그리고 또 도침은 끌처럼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거의 침을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는 상처가 조금 더 납니다만, 그래도 1시간 내에는 거의 정상화가 됩니다. 물론 그 침은 이제 종기를 터주거나 아니면은 안에 화상이나 뭐 다른 피부를 걷어낼 때 쓰는 거거든요. 그럴 때 그 상처 부위가 이제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경우 외에는 그 침 갖고 그 침이 한번 푹 꽂혔다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뭐 즉시는 모르겠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정상화가 됩니다. 그러면은 왜 그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? 침이 하는 일을 봐서는 기혈을 운행시키고, 그리고 막혀있는 기혈을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 모든 운행은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것은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침이 몸의 기혈 운행을 시킨다라는 것은 몸에 비용을 쓴다라는 말인데, 그 말은 즉 결국은 체력이 떨어진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. 물론 침에도 보하는 방법과 그러고 좀 깎아내는 사하는 방법이 있지만, 그래도 엄밀히 침에서는 보호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몸에 있는 체력을 깎아먹게 되고 있습니다. 좀 덜 상한다는 의미지, 그게 몸에 없는 원기를 도와가지고 기운을 막 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. 그래서인지 보통 침을 맞으시는 분들이 침 꽂고는 편안히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좀 더 잘 주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, 침을 10원짜리 침을 맞으면은 보는 100원짜리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. 이때 보호한다는 것은 약을 먹거나 아니면 최소한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. 요즘 가치로 한번 심심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, 아마 초진 보험이 8,500원쯤 되니까 대충 10배 정도 되면 85,000원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침 와서 한번 먹으면은 집에서는 85,000원짜리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. 그게 장어 한 2마리 정도 될 거고, 한우로 소고기도 한 2근 될 걸요. 그걸 그 정도를 그 몸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보면은 장어 2마리나 뭐 소고기 2근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, 근데 침 맞고 통증이 조금 덜해지면은 집에 가서 일 더 합니다. 침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매일 침 맞으시는 분도 있는데, 이건 결과적으로 몸에 있는 체력을 매일 소모를 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매일 쌓이다 보면 결국은 점점 체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, 그러다 보면 침 효과가 처음에는 좀 효과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뭐 별로
별 볼 일 없더라 하는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쯤에서 침 맞았고 난 뒤에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.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. 농경시대에는 모든 일이 손에 물이 안 닿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. 나중에 최소한 정리라도 해야 손을 씻기라도 해야 됩니다. 손이 하나라도 부족한 시절에 침 맞고 허리 아파가 침 맞고 왔다 한들 어디 뭐 놀게 했겠어요? 괜찮으면 와서 일해라 그랬겠죠. 그 시대에 그러면은 아마 선배님들이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. 어떻게 해야 꼼짝 못하고 쉬게 만들까 해서 나왔는 그 고심의 일착이 아마 침 맞고 나면 손에 물 닿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.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나는 침 맞았으니까 손에 물 닿으면 큰일 나 하고 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처방인지 하면은 지금 세상에도 손에 물 닿으면 안 된다던데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그 사우나나 이런 것처럼 뜨거운 데 들어가서 땀을 억지로 많이 내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. 왜냐하면 에너지가 빠지는 거거든요. 따뜻한 온수욕이나 반신욕 하고 나서 한잠 푹 주무시는 게 이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. 침이 온몸의 기혈을 운행을 시켰다라는 것은 체력이 떨어지는 분은 반드시 피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때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참 좋으며 음식도 부드러운 것을 천천히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. 침은 운행을 시키는 것인 만큼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는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찬물 더운 물로 해가지고 냉온욕을 해갖고 기혈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침 자체가 벌써 기혈 순행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더 그거를 해가지고 많이 소통을 시키게 되면은 침을 낳는 어떤 의미가 약해지는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침을 맞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격한 운행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. 같은 이유로 침을 맞고 나서 바로 마사지를 받는 것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리치료를 보통 침 맞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한의사가 침을 놨을 때 침 기혈을 어떻게 운행을 시킨다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. 그 계획 아래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내 맘대로 침 맞으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. 어디 가서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서 마사지도 좀 받고 그리고 그래도 좀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좀 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하시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침을 맞고 가장 권하고 싶은 이상적인 조처는 따뜻하게 보온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가벼운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좀 취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그것도 가볍게 기분 좋게 드시고는 잠자리에 좀 일찍 드셔서 편안히 쉬시는 것을 권합니다. 감사합니다.